자, 도시 생태계와 종 다양성 볼게요. 일단 본문을 보면 리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론을 지금 제시를 하죠.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가운데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이다.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가장 부족한 요소이다. 이게 리비의 법칙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리비가 1840년에 주장했고 다른 말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식물이 잘 자라려면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다. 즉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자, 리비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이걸 활용해서 이 법칙을 적용해서 자기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현상이나 대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을 보면 어디 식물에만 해당하는 법칙이겠는가? 동물의 성장, 인간의 성장과 발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 뭐뭐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유추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 방식, 내용 전개 방식, 유추가 사용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르지 않을 것이다가 계속 나와요. 동물의 성장과 인간의 성장도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사회나 국가의 역량도 다르지 않다. 생태계의 삶과 지속 가능성도 그대로 적용,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전부 유추입니다. 전부. 지금 밑에 보시면 또 다른 범주, 또 다른 범주, 또 다른 범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 유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그럴 거야, 얘도 그럴 거야, 얘도 그럴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 존재에 달려있다. 그런데 도시도 생태계다. 그러니까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죠. 도시도 역시 유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상위 포식자들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도 먹고 살아야 도시 생태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리비의 법칙을 끌어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시에 비싼 집, 새 집, 큰 집만 있다면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산집, 헌집, 그리고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도 들어가 살 집이 있고 젊은 사업가들이 창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싼 집, 헌집, 작은 집, 이게 지금 뭐라는 거죠? 이게 도시의 하위 존재들이에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 바로 이게 도시 생태계의 하위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 존재에 달려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최하위 존재인 싼 집과 헌집과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을 보면 파리 리옹역 동북쪽 바스티유 광장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도멘 일거리에 예술의 다리라 불리는 비아듀크 데자르가 있다. 고급 상가들이 들어선 멋진 예술의 거리로 유명한 이곳도 원래는 고가철도의 폐선 부지였다. 1970년대 철도 운행이 중단되어 폐허처럼 남겨진 이곳에 대해 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파리시와 지역 주민이 개발 방향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1990년 파리시 의회는 비아듀크의 재개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세시대 때부터 다양한 공예품을 제조하던 이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한 채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자고 의견이 모였다. 그 결과 1995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약 1년 만에 비아듀크 데자르의 재탄생이 이루어졌다. 1km에 달하는 상부 철길은 나무와 꽃이 우거진 산책로로 바뀌었고 철길 하부 10m 높이의 아치형 공간은 고급 상가로 개조되었다. 고급 상가에서는 미술품, 패션, 전시 기획, 조명기구, 자수, 무대장치, 귀금속, 유리공예, 고급 가구, 디자인 용품 등을 판매하거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전시하여 전위적이라는 말은 그냥 실험적이라는 말과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전위적이라는 건 원래 이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술을 나타내는 걸 전위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같은 건 아니네요. 그죠? 같은 건 아닌데
이제 전위적인 것들은 보통 실험적인 성격을 같이 띠니까. 예. 아무튼 전위적이라는 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예술을 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거 아시나요?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저번에 뭐였더라? 어떤 대학생이 무슨 길거리에다가 뭐였죠? 무슨 과일인가를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그걸 예술이라고 이제 본인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죠. 뭐 그래서 과연 이제 예술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 뭐 그런 논란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걸 전위적 예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백남준 씨가 대표적이신데 예전에 막 TV 엄청나게 갖다 놓고 막 그 야구 배트 갖다가 때려 부시고 그랬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전위적 예술입니다. 어쨌든 단어 뜻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볼게요. 낡은 건물이나 시설 장소를 싹 쓸어내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버리는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기존의 구조물을 거의 그대로 둔 채 조금씩 덧붙이거나 고치고 다듬어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수능에 나오는 글이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수능에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를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싼 집, 헌 집, 작은 집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싼 집, 헌 집, 작은 집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글은 싼 집, 헌 집, 작은 집은 아니고 재개발을 하는데 완전히 다 뜯어 고친 게 아니라 옛날 것을 남겨놓은 재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살리기?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되살리기의 사례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쓰려면 여기다가 이 중간에다가 그래서 싼 집, 헌 집, 작은 집을 살린 되살리기 형태의 재개발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예시를 띵띵띵 이렇게 제시를 할 거라는 거죠. 수능에서는. 근데 이 글은 이제 수능에 나오는 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제시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런 수능에 나오는 글들과 일반적인 글들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죠. 일단 비아디크 대자를 통해서 되살리기의 사례를 먼저 제시를 했어요.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살리면서 되살리기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리비의 법칙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요 싼 집, 헌 집, 작은 집 요런 것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개발을 한 그런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되살리기의 사례다. 뭐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가철도의 폐선 부지였는데 이거였는데 이제 개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원래는 중세시대 때부터 다양한 공예품을 제조하던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보시면 산책로로 바뀌었다. 철기라부의 10m 높이의 아치형 공간은 고급 상가로 개조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걸 그대로 살렸죠. 철기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쵸? 상부철길과 철기라부를 그대로 둔 채로 산책로와 고급 상가로 바꿨다는 겁니다. 고급 상가에서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쩌고저쩌고. 고급 상가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거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 예술의 거리에 알맞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 부정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낡은 건물이나 시설 장소를 싹 쓸어내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이거 긍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 거리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거 비판적인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부정적 대상입니다. 달리 기존의 구조물을 거의 그대로 둔 채 조금씩 덧붙이거나 고치고 다듬어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자, 이게 비아디크 데자르의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고 글쓴이가 봤을 땐 이것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사례였으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 보시면 중국 베이징에 가면 아주 오래된 가게들을 볼 수 있다.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오래된 건물과 가게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자, 이거 글쓴이의 생각이죠. 글쓴이의 생각이고요.
다음에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뭐뭐한 것처럼 요건 뭐냐면 유추예요. 유추. 어른을 공경하는 것처럼 오래된 건물도 공경해야 한다. 그죠? 유추가 사용된 겁니다. 그것이 예의이고 도리일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 중국인들은 예부터 오래된 가게를 존중해왔다. 베이징시와 중국 정부는 100년 이상 된 가게에 라오츠하오라는 명패를 달아준다. 이 명패가 걸린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 내가 지금 100년 된 가게에서 밥을 먹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런가? 어쨌든 명물이 될 것은 확실하죠. 그죠?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고 하겠죠. 제인 제이컵스가 강조한 도시의 생명력과 다양성은 갑자기요? 다양성은 이른바 우리가 사는 도시도 생태계와 같으니 물건 다루듯 하지 말고자. 제인 제이컵스 이 컵 아저씨가 다루듯 하지 말고 도시 생태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자, 도시의 생명력과 다양성. 여기 지금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위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력이라는 점에서는 지속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이 있기 위해 다양성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도시도 생태계와 같으니 물건 다루도 하지 말고 도시 생태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낡은 집이나 오래된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그죠? 잘 살려서 오래 쓰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이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죠. 같은 얘기. 그 다음 보시면 미국의 도시도 유럽의 도시도 요즘 공통적 경향은 되살리기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이거는 다른 나라의 예시를 다른 나라의 경향을 제시하는 거고 아까 되살리기의 예시를 하나 제시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되살리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좋은 글쓰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글쓰기는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네요. 오래된 건물, 오래된 장소, 또 산업시대 유산을 지혜롭게 고치고 새로운 기능을 담아 되살려내고 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도시학자 도너번 리케마, 사람 이름은 일단 체크해야 됩니다. 는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쓰는 활동이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컴퓨터 또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일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그 데이터가 제시됐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글이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요런 데이터로 입증을 했대요. 입증을 했다는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헷갈리지 마세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언급만 한 거죠. 그죠? 자료를 제시해야 좀 더 객관적인 글이 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오래된 공업지역을 되살린 도쿄의 오타 크리에이티브 타운 사례. 그런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살리기의 사례 두 번째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중국 이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들어갈 게 맞는지는 좀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되살리기 이야기는 앞에 들어가야죠. 사실 이게 이 내용이 이 사례 첫 번째 앞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싼 집, 헌 집,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게 다양성이잖아요. 싼 집, 헌 집,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게 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생명력이니까 이걸 앞에 넣어서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명력과 다양성은 얘기를 하면 좀 글이 흐름이 괜찮죠. 그리고 나서 요새 경향이 되살리기야. 그래서 생명력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살리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돼야 앞뒤가 있는데 글이 좀 앞뒤가 없어요. 왜 여기 들어있는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어쩌고 이거는 이제 생명력, 지속 가능성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싼 집, 헌 집, 작은 집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거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새는 경향이 되살리기야 라면서 되살리기의 예시 하나 그리고 되살리기의 예시 두 번째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정리를 하면서 요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봅시다.
오래된 공업지역을 되살린 도쿄의 오오타 크리에이티브 타운 사례 두 번째 사례가 나왔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지혜를 모으면 아무리 낡고 생기 없는 곳이라 해도 잘 살려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쇠퇴하는 공장지역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공장주들의 모임인 공업협동조합을 주축으로 여기에 오오타 관광협회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았다. 2009년 새 주체가 참여하는 연구회가 만들어졌고 지역 주민과 공장주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 오오타 오픈 팩토리 즉 공장 개방 이벤트라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운 빠진 공장지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도 보면 쇠퇴하는 공장 지역이었고요, 그죠? 근데 여기를 이제 요런 이벤트를 통해서 활기를 불어넣었대요. 그 다음 보시면 세 가지. 하나는 마을 만들기. 자, 일단 여기는 까닭입니다. 까닭. 이유 또는 뭐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만들기, 마을 만들기. 주민들이 스스로 공장과 마을을 살려나간다는 취지이다. 그 다음은 관광진흥. 즉 이제 사람들이 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을 마을과 공장으로 초대하여 마을의 생기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진흥이다. 세 가지의 이유가 있대요. 공장지대를 단순한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산업공간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공장 개방 행사에 참여하는 주최자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기 마을에 대해 공부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공장주와 직원들은 서로의 기술을 교류하며 사업적 기회를 넓혀간다. 또한 주민들은 공장지역의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임을 깨닫고 자기 마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같은 크리에이티브 타운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공업지역을 되살리는데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래된 공장지대가 있는데 이거 다 때려 부신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 때려 박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 공업시대를 되살려서 어떻게 하면 이 산업단지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럼 이제 그 공업단지에 원래 하던 일도 없애지 않고 계속 살려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살려나갈 수 있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되살리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물만 되살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되살린다는 느낌도 여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자부심, 젊은 디자이너 예술가들은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효과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시죠. 도시의 낡고 오래된 것을 기막히게 되살린 최고의 반전 사례로는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냐에 있는, 저도 이 수도는 처음 들어보네요. 류블리아나에 있는 호스텔 첼리차를 꼽는다. 과거 감옥이었던 건물을 호텔로 개조한 아주 흥미로운 건물이다. 그러면 내가 감방에 들어가서 사는 건가? 자는 건가? 그죠? 방마다 각기 다른 건축가가 설계하여, 이것도 특이하네요. 방마다 각기 다른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 2인용 객실의 디자인이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 좀 특색이 있죠? 네. 세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보시면 호스텔 첼리차는 디자인보다도 그 역사가 특별하다. 이 건물은 애초 군부대 안의 감옥이었다고 한다. 1883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대 감옥으로 처음 지어졌으며 그 뒤에는 유고연방의 군대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1991년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한 뒤 군인들이 물러난 이곳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그 때문에 군부대 시설을 철거하려는 류블리아나시 당국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상황에서도 예술가들은 끝까지 버텼고 똘똘 뭉친 이들 예술가와 시민운동가 그리고 류블리아나 대학 학생들까지 나서 결국 철거 계획은 철회되었다. 그 덕분에 감옥과 군부대 시설은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호텔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그 유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감옥 공간이 이런 문화적 공간, 호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래된 건물과 장소를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짜 어려운 일은 오래된 것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것이 진정한 건축이고 참한
도시 설계이다. 지혜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섬세한 손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은 리비에의 법칙 설명했어요. 가장 부족한 요소가 식물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최소량의 법칙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 법칙이 단지 식물의 성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성장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성장, 인간의 성장, 사회와 국가의 성장, 그리고 생태계의 삶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도시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도 생태계니까. 그래서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 싼 집과 헌 집과 작은 집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은 유추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가, 요런 게 나오면 좋은데 지금 이 4, 5, 6 문단이 요 위로 올라가고 3문단이 밑으로 오면 글이 좀 더 자연스럽기는 한데, 일단 그래서 오래된 건물과 가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싼 집, 헌 집,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와 연장선상에서 오래된 건물과 가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제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도시의 생명력과 다양성을 주장했다는 근거,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과 가게의 가치를 인정하는 예시로 중국의 라오츠하오라는 명패가 달린 가게들 100년 이상 되면 요거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인 제이콥스라는 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중요하고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낡은 집이나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우리나라처럼 오래 살려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되살리기 경향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도너번 립케마,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미국의 도시학자인가. 그런데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쓰는 활동이 경제적인 행위라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거죠. 네, 물론 구체적인 데이터는 우리에게 주지 않았지만 이렇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살리기 경향이 있고 이런 어떤 입증도 됐다. 그러면서 되살리기의 사례가 이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첫 번째 되살리기 사례는 비아듀크 데자르라는 프랑스의 거리입니다. 고가철도의 폐선 부지를 중세시대 때 공예품을 제조하던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죠. 옛날에는 공예품을 제조하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철도 폐선 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했었으니까 우리가 예술의 거리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상부철길은 산책로로, 철길 하부는 예술의 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대상, 글쓴이가 봤을 때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되살리기라는 것은 긍정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되살리기의 사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오타 크리에이티브 타운, 이제 딱 이름만 봐도 일본이죠. 오타 크리에이티브 타운이라는 이제 일본의 사례고요. 쇠퇴하는 공장 지역을 되살리는 노력, 공업협동조합과 오오타 관광협회와 대학이 힘을 모아서 오오타 오픈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뭐랄까,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게 아까 그거는 이제 정부 주도였죠. 시에서 주도하는 뭐 이런 거였다면, 이 오오타 크리에이티브 타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공업협동조합도 있고 관광협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주민들이 나섰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섰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단지 그 공간을 어떻게 바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을은 우리가 만들어간다. 생명력을 불어넣자. 마을을 살리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태백 쪽 이제 그 탄광들, 지금은 거의 이제 폐광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지역들을 살리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노력, 뭐 이런 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없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다 없어졌죠. 우리나라는. 아무튼 주민 스스로 공장과 마을을 살려나간다는 마을 만들기의 목적이 이제 세 가지가 있고 효과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목적은 마을 만들기, 관광진흥,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마을의 생기를 되찾고자 한다. 산업진흥,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광지로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는 산업 공간입니다. 여전히 공장들은 돌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좀 그냥 단순히 관광지로 바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산업 공간인데 그 산업 공간을 관광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을 자체의 생기를 되살려보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기 마을에 대해 공부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장주와 직원들은 서로의 기술을 교류하고 사업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대학생과 젊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목적과 효과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호스텔 첼리차라는 슬로베니아에 있는 호스텔이죠. 감옥이었던 건물을 호텔로 개조했다. 이게 이제 원래 군부대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밑에 나옵니다만, 군부대 감옥이었는데 이것을 호텔로 개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이제 나올 텐데,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디자인적인 측면의 특색을 써놓은 거예요. 방마다 다른 건축가가 설계하여 2인용 객실의 디자인이 모두 다르다. 특이하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특이한 점, 역사적 특색은 원래 군부대 감옥이었고 1991년에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였어요. 유고와 슬로베니아가 합쳐져서 유고슬라비아가 됐다가 다시 쪼개집니다. 슬로베니아와 유고로. 그래서 그때 독립 이후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들게 되면 이곳으로. 왜냐면 여기가 이제 거의 버려진 땅 같은 이제 값싼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쪽으로,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군부대 시설을 철거하는 유블라냐 시와 예술가, 시민운동가, 대학생들이 갈등을 한다. 이제 좀 길게 나와 있었는데 좀 압축을 해서 줄여놨습니다. 갈등을 하는데 결국은 철거 계획이 철회되고 문화공간과 호텔로 바뀌게 된다라는 결론까지. 그래서 되살리기의 사례가 3가지가 나와 있고, 이렇게 이거 봐라, 되살리기 하니까 좋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되살리기 하니까 이렇게 좋다, 해야 된다, 다 부시지 말고 되살리기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역시 되살리는 것이 진정한 건축이요 참한 도시설계라고 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